레시피부터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체계화되어 있는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안 생각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의 안정성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의 본사에서 케어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진짜 안전한 거잖아요. 좀 그나마 레시피에 대한 걱정도 없을 거고 커피를 배우면서 정말 잘 되는 7, 8명이서 같이 일을 했었고 잘 되는 매장에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레시피 북을 만들어서 레시피 북부터 시작해서 정리하셨구나. 네, 커피에 대한 공부도 뭐 물론 이렇게 보시는 분들보다는 아니겠지만 더 저 나름대로의 그런 공부 그리고 손님 대응법 그리고 그 카페가 정말 잘 되는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맞아. 그런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내가 내 카페를 하면 이런 것들은 해야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저 나름의 그런 노트를 만들었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드니까 프랜차이즈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카페를 생각을 했던 거고요. 개인 카페가 제일 어려운 거는 브랜드 파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카페는 간판도 이 뭐야 이게 뭐 옷집인가? 이러시는 분들 옷집인 줄 알았어요. 네, 전 미용실이라는 분들도 많으셨고 약간 스튜디오 느낌도 네, 있고 스튜디오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그 브랜드를 이게 알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더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리 잡기가 힘든 거고 또 그만큼의 메리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양날의 검인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감안했을 때 나는 참아낼 수 있고 그거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버티면서 알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일단 SNS나 그런 걸로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열심히 했고요. 제일 덕을 본 거, 뭐 저는 마케팅 업체를 제가 적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3개 쓰고 있거든요. 마케팅 업체. 뭐 블로그 체험단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많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제일 효과를 어디서 많이 봤냐? 전 진짜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정말 배달, 뭐 쿠팡, 뭐 요기요 하신 분들이 뭐 수수료 떼어가고 뭐 또 그냥 그걸 광고비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적게 남더라도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가게가 홍보되는 것만큼 그걸 적극 추천한다 이거.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면 여기 진짜 맛있는데 뭐지? 이거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뭐 아무리 뭐 인스타로 뭐 여기 카페가 맛있대요, 뭐 디저트가 맛있대요, 먹어보지 못했잖아요. 실제적인 후기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먹어본 거랑 안 먹어본 거랑은 다르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일단 먹어본 손님이 그 가게를 안다는 거는 뭐 진짜 그거는 돈으로 바꿀 수수료 저건 진짜 더 내도 돼요. 물론 더 내고 싶진 않은데 그만큼의 광고 효과. 저는 이미지 많이 보고 메뉴를 고르거든요. 후기도 많이 보지만 근데 그 사진을 직접 찍으신 거예요? 아니요, 배민 라이더스는 본사에서 옵니다. 촬영이 오고요. 배달의 민족은 직접 찍으셔야 돼요. 근데 배민 라이더스만큼은 그 이제 본사에서 사진을 찍어서 원본까지 다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음식만 예쁘게 준비를 한다면 사진 잘 찍어주시죠. 정말 먹음직스럽게 찍어주세요. 직장 다닐 때는 주 5일 근무하다가 토요일 일을 쉬었는데 카페 하시는 분들은 막 쉬는 날이 별로 없잖아요. 쉬는 날이라든지 개인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4일 날 오픈해서 처음 쉰 날이 2월 7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13시간에서 14시간씩 일을 했고요. 하루도 안 쉬고. 한 번 제가 뻗었어요. 저번 주. 몸살 나셨네. 저번 주에 토를 한 3번 했습니다. 진짜. 도저히 못해서 그날은 좀 일찍 닫았고요. 쓰러지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저는 그런 게 다들 그러실 거예요. 나는 건강해. 이랬는데, 좀 쉬어야겠구나.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병원비가 더 나가가지고. 길게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2월부터 이제는 주 6일로 바꾸긴 했는데 막 오늘 같은 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가게가 문을 닫으면 막 죽어 보인다, 뭐 저라고 뭐 이런 소리를 안 들어봤겠어요. 맞습니다. 그 갈등 되실 거예요. 네. 직원을 두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제가 중점을 두는 게 퀄리티였어요. 그러니까 품질에 대한 컨디션. 저희는 물론 저렴하게 판매를 또 하고 있고 커피도 나가고 있지만 과연 그 손님이 만족스럽지 않은 커피와 제품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뭐가 더 중요한가? 내가 하루에 100만 원을 더 파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그거 한 잔이 더 조금 부족하게, 내가 없음으로써 부족하게 나가는 게 중요한가를 따졌을 때 저는 100만 원을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무조건
근무 시간에 내가 있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나중에 프랜차이즈를 할 땐 좀 다르겠지만 지금 1호점만큼은 내가 무조건 있어야겠다라는 거를 전 선택을 한 거고 과감하게 하루를 쉰 거. 매주 월요일날 휴무. 네, 그리고 그날 뭐 택배도 좀 받고 뭐 좀 이렇게 못했던 일도 하고. 네, 재고도 좀 관리하고 청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놓고 조금 밀렸던 좀 잠도 좀 자고 친구도 좀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가게 컨디션도 좋아지고 또 월요일날 쉬면 화요일날 진짜 바빠요. 네. 그럴 수 있죠. 월요일날 또 쉬면 화요일날 진짜 아침에 11시 열자마자 막 주문이 진짜 막 들어옵니다. 진짜. 그래서 아, 또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구나 싶은 걸 보면은 아, 이게 잘 닫았다. 완전 헛된 선택은 또 아니었구나. 이거 충전돼서 오니까 또 네. 다시 영업하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게도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물론 열어놓으면 제일 좋긴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관리가 안 된다는 요즘 같은 상황에 막 사람을 엄청 많이 쓰고 카페를 할 수 없잖아요. 인건비에. 네, 인건비 얘기 나서 그런데 네. 현재 혹시 직원을 두고 일하시나요? 네네. 직원 한 명 일단 한 명? 평일은 한 명씩 무조건 쓰고 있고요. 아, 올데이로 일하는 직원, 같이 휴무일 같이 하는 네, 직원 같이 한 하는 명, 직원 한 명. 아르바이트도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 이제 주말엔 2명 더 쓰고 있어요. 주말에 네. 주말에는 이제 한 150에서 200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2명에서는 못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또 저는 디저트 세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손이 가는 메뉴가 많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만드는 게 많아서 저는 그거를 디저트를 좀 만드는 데 주력하고 한 친구는 이제 계속 커피 순서대로 만드는 그렇게 딱. 와 대단하네요. 막 주말에 140, 150 정도 매출이 나오면 개인 카페에서 그 숫자가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직원들 이렇게 쓰다 보면서 되게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 직원들 보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특별히 뭐 직원들을 관리하는 노하우나 뭐 면접 볼 때 직원을 뽑는 노하우가 있으세요? 나중에 저는 아직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부분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제가 항상 상주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해요.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라. 뭐 나는 뭐 네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너가 있든 없든 별로 곤란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힘들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나한테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일단 돈을 많이 줍니다. 제가 나머지 그런 세금에 대한 것도 다 제가 내주고 있고 뭐 제가 와서 일을 해야겠네. 쉬는 날 와서 좀 알바 좀 뛰어야겠어요. 알바생도 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알바생은 시급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직원은 조금 더 높게 쳐주고 알바생은 대신 그 친구가 소득세 같은 것도 다 제가 내주고 있고요. 대신 힘든 만큼 조금 더 저는 보수를 좀 더 챙겨주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뭐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단 직원들이 알게 하는 게 저는 제일 목표인 게 어디 가도 여기만큼 못 받겠구나를 저는 항상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막 이건 어때요? 딴 데 가서 그 월급 못 받을 정도 수준으로. 네. 뭐 500원을 더 주더라도 맞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죠? 뭐 진짜 5만 원을 더 받더라도 내가 그래도 여기만큼 재밌고 여기서 돈 10만 원씩 시급 10,000원을 받는 친구는 거의 다른 데보다 50만 원 이상 받고 있지만 주유수당까지 포함이 다 그렇죠. 되니까 뭐 알바생도 저는 이제 더 주면은 그 친구도 이 정도 월급도 받고 동네 집도 가깝고 할 수 있는 가게가 없네 이러면은 딴 데 못 가죠. 네 그러면 좀 더 이 친구도 더 의욕 있게 하고 재밌고 제가 중간중간에 막 먹을 것도 막 사오고 막 그냥 막 가족 같은 분위기. 닭강정이나 뭐 이런 거 네. 빵이나 이런 것도 막 제가 옆에다 올려놔요. 네. 그래서 좀 먹으면서 하라고 이제 막 먹으면서 하고 대신 일은 좀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장을 해주니까 재밌죠. 또. 네 재밌는 거죠. 더 그게 선순환이 돼요. 막 아인슈페너 같은 것도 저희 직원이 개발한 거고. 주문했는데 만족도가 높아. 근데 여기 매장만 있어. 그럼 딴 데 주문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중요해요. 여기만 시킬 수 있는 메뉴를 조금씩 준비해 놓고 맛까지 겸비하면은 요즘 커피 머신 너무 많잖아요. 막 커피 머신 막 머신이요. 저가부터 고가 엄청 많은데 제가 쭉 둘러봤습니다. 여기 봤는데 집기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네.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서 장비를 선택하게 됐는지 중요한지 또 커피 머신 기준으로서는 사실 뭐 정말 고수인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커피를 길게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에 조금 충실을 했어요. 기교를 부린다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추출을 해줄 수 있는 머신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달라코르테 XT도 선택을 했었고,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제 라마로조크 리네아를 클래식을 쓰고 있는데, 이 둘 중에서 고심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머신 컴퍼니에서 조금 추천을 해주신 게 라마로조크였던 거죠. 그 달라코르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랄까 직관적이지는 않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옵션이나 그런 게 많고 이렇게 기능적인 게 되게 많은 머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되게 좀 유행인 머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라마로조크로 하게 됐는데 정말 좋은 추천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만족하고 쓰고 있는 게 진짜 저는 커피는 그냥 그 커피 본연의 추출에 충실할 때 정말, 물론 그게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예산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커피 머신의 이 비주얼도 많이 보고 그 기능적인 부분까지 많이 보다 보니까 A, B, C 이렇게 드리고 고객한테 좀 조사해보고 제가 추천하는 게 맞았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데 처음부터 고객들한테 A가 좋습니다라고 하면 고객들이 오해하거든요. 이 제품이 마진이 더 좋아서 소개한 거 아닌가.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봤을 때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디자인도 이 매장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기본적인 추출에서 안정적인 추출이 참 가능한 제품으로 하신 것 같아서 또 커피 머신도 중요한데 그라인더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라인더 요즘 뭐 100만 원 이하도 많은데 지금 쓰시는 그라인더 좀 미토스 원을 쓰고 있는데, 일단 저거는 조금 연결이 돼요. 제가 대구에서 배웠던 카페에서 썼던 글라인더가 처음 접한 글라인더가 이제 미토스 원이었어요. 근데 저게 거의 이제 글라인더에서는 거의 하이엔드 급이잖아요. 근데 그 일단은 추출량에 대한 변동이 많이 없고, 일단 저게 좀 특이하게 또 히팅 기능이 있잖아요. 히팅 기능이 저는 지금 빼고 쓰고 있는데 또 가끔 겨울 같을 때는 또 껴서 쓸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게 조금 더 열을 좀 가함으로써 추출 시간을 좀 줄여줄 수도 있고 좀 되게 특이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 미토스 원에 다른 걸로도 제가 갈아서 먹어봤지만 미토스 원이 주는 그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담백하고 제가 원하는 그런 라마로조크도 똑같지만 미토스 원에서 나온 그게 뭐 조합이 둘이는 이게 상생은 안 좋다, 이렇게 포토필터 그 모양 때문에 그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딱 그 두 개의 조합이 뭔가 저는 딱 되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빙기인데, 호시자키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얼음을 입에 넣어보시면은 진짜 차갑고 안 녹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얼음이 그냥 뭐 다 똑같은 얼음이지. 그냥 뭐 얼음이 그냥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저희가 물 양을 맞추고 에스프레소 양을 정하고 도직량부터 분쇄도부터 그 맛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노력을 참 많이 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근데 그 맛의 요소를 변경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바꿔 나갈 수 있는 게 사실 물의 양으로 인해서도 많이 바뀌잖아요. 많이 다르죠. 근데 얼음을 최대한 덜 녹은 거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호시자키를 또 선택을 정말 유지력이 좋아요. 저거는 정말 저희가 이거 벌써 1시간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아직 얼음 모양이 사각으로 남을 정도로 이게 느려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다는 얘기죠, 얼음이. 정말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손님이 드셨을 때 뭐 들고 가시던 바로 드시든 뭐 배달로 받으시든 변화, 그 우리가 처음 뽑은 그 샷과 그 물 양에서 변화가 없는 게 정말 좋은 머신으로 뽑고 좋은 그라인더 갈아서 좋은 얼음을 갖고 예쁜 컵으로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그 변수를 줄여 나가는 과정 때문에 고가의 머신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 여기에 매장의 비결은 아마 소비자들이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제빙기의 얼음인 것 같아요. 얼음이 엄청 중요하죠. 특히 배달로 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배달 시간이 보통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 배달이 되는데, 막 흔들리는 오토바이에서 배달하다 보면 얼음이 녹아서 내가 서브했을 때 매장에서 먹었을 때 농도와
배달이 도착된 상태에서의 농도가 다르다고 하면 아마 후기가 커피 맛이 연해요. 아니 매장의 커피 맛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얼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완전 진짜 중요하죠. 네,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얼음이 진짜 여기 아이스로 많이 드시나요? 요즘은 또 맞습니다. 정말 고려할 부분이고, 근데 이제 삼합이 딱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신과 그라인더와 뭐 정말 제빙기와,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희 템핑을 안 해요. 템핑을 안 하는 게 되게 좀 특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람 수를 재고 이제 받아서 이제 디스트리뷰터로 그냥 이렇게 돌려주기만. 돌려서 템핑을 따로 안 하고 추출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저는 제가 커피를 엄청 잘한다고 어디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하나라도 변수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템핑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제가 힘을 78로 줘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변할 수 있고, 정말 허리가 아파, 오늘 허리가 아파서 힘이 조금 안 들어서 이렇게 기울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맞아요. 스펙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항상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전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디스트리뷰터는 이제 위에 딱 걸친 그 뺀만큼의 항상 일정한 템핑과 일정한 레벨링이 되기 때문에 맛도 유지시킬 수 있고, 좋은 독립 보일러를 가진 머신으로 맛도 유지시키고, 제빙기로 맛을 유지시키고, 이런 것들의 작은 노력들이 손님들한테 좀 더 크게 다가가지 않았나 싶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존 맹여장에서 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라인더의 선택과 네. 제빙기의 중요성,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 일정한 맛을 내는 요령, 예. 그런 부분들이 참 경험이 참 중요하네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카페가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막 와가지고 이제 여기 카페 이쁘니까 이렇게 방금 이런 인터뷰 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제 막 뭐 어떻게 하셨냐, 뭐 얼마나 하셨냐, 뭐 일은 하셨냐.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일을 해보셨냐 이렇게 안 하면은 아니 그냥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럼 머신이나 그런 거에 대한 조사는 좀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300만 원짜리 뭐 이거 인터넷 찾아보니까 맞아. 이걸 해보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님이니까 네.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만 얘기해요. 집에서 내려 먹을 수 있는 커피를 가게에서 먹을 수 있을 거면은 전 집에서 해 먹을래요. 하지 말아야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 똑같은 커피를 집에서 만들 수 있으면 굳이 왜 카페에 가서 돈을 내고 고객 캡슐 먹어야죠 그러면. 그죠. 그 말씀을 저는 항상 드리는 편이에요. 그만큼의 이 4천이 되기까지의 그 준비 과정을 뭐 그분들은 모르셔도 되지만 저희는 생각하고 고뇌하고 그 과정을 저보다 더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정말 그 한 잔을 위해서 진짜 막 극도로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들은 건데 저는 이건 좀 오바다 이랬는데 진짜 그러신 분들이 있대요. 정말 바리스타 챔피언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오셨는데 드립을 해드렸어요. 근데 먹어봤는데 오늘은 좀 커피가 쓴맛도 많이 나고 담배 맛도 좀 뒤에 그렇죠. 올라오고 짠내도 그런 것 나고.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장사 접어. 진짜 이런 분들도 있대요. 진짜 오늘 장사 접고 오늘 커피 맛만 남는다. 그 정도로 그런 장인분들을 보면은 참 제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만큼의 정말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항상 쉽지 않고 진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참 그분들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서비스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원두를 선택하는 분이 많은데 네. 자기가 만든 그라인더와 커피 머신의 조합을 체험할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없죠. 없어요. 있으면 최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라인더를 싹 전시해 놓고 네. 고객들이 사용하는 원두를 미리 테스트해서 추출해 볼 수 있는 그건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최고인데요. 그건 진짜 있으면 전 갔어요. 제가 한번 네. 2호점 창업할 때는 다른 그라인더 또 고르셔야 되니까 네. 업그레이드 많이 됐어요. 요즘 진짜 그랜드 종이 많더라고요. 네, 요즘은 저울 기능도 있고 실시간으로 초를 재주는 그라인더도 있어서 요즘은 하이테크닉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많았는데 네. 바리스타의 아까 얘기했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보조
기술들이 첨부된 그라인더들 많이 나왔어요. 아, 정말. 근데 그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커피 맛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정한 데이터를 수립을 해놓고 저희도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는 이제 민재는 외우니까 근데 직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제 추출 시간, 도직량 그리고 이제 분쇄도를 항상 적어놨어요. 아, 메모로요? 네, 메모로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오픈 때 한 번 잡고 오후쯤 날씨가 좀 풀리니까 맛이 한번 바뀌잖아요. 달라지죠. 오후에 한 번 잡고 저녁에 한 번 잡고 총 하루에 세 번- 세팅을 3번 하시는 거네요. 네, 3번씩 나눠서 세팅을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고착화가 되었고 이제 서로 이제 합이 좋아지니까 야 커피가 좀 쓰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바로 좀 바꿀 수 있는 요령들이 생긴 거죠. 풀어야겠다, 열어야겠다, 야, 좀 줄이자, 물량을 좀 늘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된 거죠. 예전에는요, 커피 엔지니어가 가서 커피 그라인더를 세팅해주면 그라인더 만지지 마시라고 입자를, 커피 머신 추출도 세팅해주면 만지지 말라고. 그래서 언제 한번 만지냐면 폐업할 때 한번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쭉 그렇지 않고는 입자 한번 조절하지 않고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부분들한테는 아마 도전이 되겠네요. 하루에 3번 정도 입자를 조절하면서 고객한테 나가는 커피를 미리 점검하고 나간다는 거 중요하네요. 아,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래 있던 매장은 거기도 잘 되는, 거기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연매출 한 10억 이상 되는 카페인데 그 카페에서도 그렇게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똑같이 하는 건데 중요한 거였군요. 제가 몰랐어요, 사실. 카페 창업 전에 여기 엠메로 와서 아르바이트를 최소한 6개월만 하시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저는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프랜차이즈에서 일하거나 특별히 이런 시스템이 없는 매장에서는 아마 입자를 만지거나 바리스타들이 뭐 세팅을 다시 만지고 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영역은 뭐 수석 바리스타거나 사장님의 영역이지 직원들이 입자를 변경하거나 세팅을 바꾸거나 그러면 혼났어요. 그래서 좀 아르바이트생이 좀 신기했구나. 맞아요. 그래서 막 왜 양을 재냐고 막 이랬거든요, 처음에. 굳이 번거롭게 다 네. 세팅돼 있는 자동인데 왜 뭐 굳이 쓸 이유, 자동 그라인더 왜 입자를 또 바꾸냐고 아마 고민하시거든요. 또 당연히 근데 비가 오면 바꿔야 되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죠. 비가 오면 바꿔야 되고 스파운 바꾸고. 물론 이제 유지될 때가 좀 많지만 날씨가 오늘도 따뜻하잖아요. 네. 따뜻하거나 춥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히팅을 또 꽂아야 될 때도 있고 빼야 될 때도 있고 저희 추출 시간을 저는 한 30초 끝 언저리에 맞추는 편이거든요. 저의 그냥 20, 30초에 떨구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30초에 좀 떨어뜨려서 좀 맛이 좀 다양하게 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 당연히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지금도 그건 또 처음 알았네요. 그런 분도 많아요. 제가 진짜 네. 저도 그래서 저희가 커피 머신을 많이 판매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많이 판매하는 것보다 그 머신을 사용하게끔 잘 가르쳐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말은 진짜 꼭 진짜 자기가 먹는 것처럼 네. 드리면 뭐 이제 손님도 자기가 이제 나 이 커피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만든 것 같은 그게 이제 노력으로 인해서 나오면 손님들도 그거를 정말 알아봐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카페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그 아침에 커피 내려보지 않고 파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커피 오늘 좋았어. 바로도 돼. 딱 됐을 때 이게 판매할 수 있는 자신감. 맞아. 고객들이 내가 먹어본 다음에 컴플레인 났을 때 이거 왜 이랬어? 그때 직원한테 야 왜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마셔보고 오늘 팔아도 돼. 네. 내가 검증된 커피를 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고객들이 신뢰하고 커피를 먹지 않을까. 그죠. 저는 근데 아까 제가 커피 추출하기 전에도 95도 맞춰야 된다고 좀 맞아요. 기다려달라고 하시죠. 네. 급하신 분들은 손님 가실까봐 막 빨리 내려가지고 커피 한 잔 주고 가거든요. 아주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4,000원, 3,000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거를 한 번 어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도 어기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건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손님이 알 수도 있는 거지만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별일 없었네. 그러면 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생기면 그런 것들이 저는 또 쌓인다고 생각해요. 좋은 것들이 쌓이는 것처럼 나쁜 것들이 쌓여 나가는 그런. 저는 여기 와서 오늘 느낀 거는
참 커피에 대한 기본이 되게 충실하게 잘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아마 창업하신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제가 사실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좀 되게 어려웠거든요.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진짜 재밌어도 더 재밌어서 막 되게 말을 많이 했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다 잘할 테니까 네. 잘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리고 더 실제로도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거 뭐 쟤는 뭐 저거 안 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인정합니다. 이게 인정하고 저도 더 열심히 배우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텐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뭐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를 창업해서 이제 기간이 얼마큼 지났으니까 네. 이제 프랜차이즈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네. 뭐 요것만은 꼭 좀 다시 한번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네. 꼭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 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번은 배달이요. 배달을 꼭 배달을 그러니까 시도해봐라. 꼭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홀 매출이 올라와서 손님이 많아지면 배달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진짜 언택트 시대에 돌입했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어느 정도 카페를 차렸을 때 마냥 지나가는 손님들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정말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배달 자체가 이제 저희의 수익의 일부가 되었고 커피를 드리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대가 물론 또 오겠죠. 하지만 지금만큼은 조금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게 뭐 커피가 무슨 배달이냐. 커피는 중국집이나 배달하는 네, 거지. 그죠. 좀 가오도 좀 배달한다고 가방을 들고 가고 막 갈 것 같은 느낌? 멋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 카페 내가 드린 돈이 얼마인데 이러면서 좀 막 물론 이제 특수한 매장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남양주시에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배달을 어차피 하고 싶어도 못 하겠지만 맞아요. 그런 거 카페 제외하고 저희는 이제 동네에 있는 카페니까 배달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카페에서는 그거를 배달을 꼭 뭐 나쁘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좀 더 이 카페를 더 유지하고 고객님들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 정도로만 딱 생각을 해주시면 그 배달이 되게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또 배달 맛있게 드시고 오셔서 저 저번에 배달시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이러면은 또 그게 또 나름의 기쁨이에요 정말. 반갑죠. 네, 좀 막 하나 더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드리고 리뷰 써주셨어요 이러면은 시원했다 이거 좀 써주셨죠 그럼 2개 그래서 막 이렇게 또 재미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과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는 조금 자기만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방금 이렇게 아까 말한 커피의 머신의 온도, 뭐 물량 이게 저만의 또 원칙이거든요. 도직량 이런 것들이 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안 지켜도 되는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꼭 옳지 않다라고 볼 수는 또 없잖아요. 감이 정말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가 꼭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본인이 원하시는 그 처음에 창업하셨을 때 마음 먹었던 것들 그것들을 이게 상황에 의해서 너무 유연하게 바꿔나가는 건 좋지만 안 좋은 쪽으로 포기해 나가는 거는 조금 그렇게 지향하셨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딱 2개 정도? 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못한 게 있는데 네. 이제 돈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창업 자금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이게 숫자적인 부분도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창업 자금 어느 정도 선에서 준비하신 거세요? 일단은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자면 뭐 보증금 한 4천에 보증금 4천. 네, 권리금이 원래 이렇게 7천만 원이었던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구나. 계속 해가지고 제가 2,500까지 이제 2,500. 계약을 했고 일단 기본 6,500이었죠. 6,500이 들어가네요. 월세가 이제 여기가 200. 200이거든요. 부가세 뭐 뺀다고 해도 200 정도인데 일단은 그거 제외하고 뭐 인테리어하고 장비 들어. 인테리어 장비 그거 빼고 1억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1억 한 6천 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는 1억 3천 정도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버됐구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민원도 원래 여기가 다 창이 뭐 나중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 막혀있던 자리였어요. 아, 이걸 다 해가지고 테라스를 네. 만드신 거죠? 네, 근데 원래 뚜껑이 다 있었고 저희가 원래 자리로 놓을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카페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카페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고 그렇죠. 텃세도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괘씸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원치 않은 방향들이 항상 일어나잖아요.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한 또 1,000만 원 이상 손해 보고,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조금 여윳돈이 있어서 잘 메꿨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대출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출마저도 안 되는 상황이면은 정말 공사가 마무리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가게 많이 봤어요, 제가. 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인테리어는 먼저 들어가니까 돈을 더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하려고 했던 장비에서 네. 금액을 낮춰서 중고를 구하거나 아. 아까 얘기했던 뭐 제빙기도 막 화학동 가서 저렴한 걸로 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기능적이 부족한 기계를 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커피 맛에 있어서 맛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자금을 준비할 때는 미리 계획해서 여유 자금까지 준비한다는 거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드신다. 라는 거. 생각보다 더 많이 들고 정말 그냥 저도 그랬거든요. 똑같이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보증금 얼마, 뭐 권리금 얼마, 권리금 월세 얼마, 뭐 월세 기계값 얼마, 뭐 이제 뭐 이거 딱 하면은 1억이네. 뭐 1억만 있으면 되겠지라고가 아니라 집기값, 뭐 종이 컵값, 뭐 인쇄하는 비용도 들잖아요. 네, 짜잘한 뭐 정말 뭐 선반이라든지 뭐 정말 그 비품이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만 놓다 보면 그게 1,000만 원이라는 거. 진짜 그런 것들, 작은 것들 하나하나 쌓이면은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런 것들을 꼭 좀 저처럼 이렇게 막상 닥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더 현명하신 분들이면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 놓으시겠지만 좀 더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어렵지 않지만 엑셀에다 이렇게 좀 적어가면서 먼저 그러시면 좀 더 위험 상황, 리스크가 좀 더 적겠죠. 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재밌었어요. 창업하신 분들한테 네. 뭐 생생한 창업 스토리여가지고 네. 지금 현재까지 오기까지 앞으로의 또 이 매장이 어떻게 성장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에는 프랜차이즈 대표로서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또 많이. 근데 같이 이제 커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거를 보시고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저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대표님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저도 같이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뭐 좀 저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랬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유튜브 채널 통해서 네. 보시고 매장 오시면 네. 또 친절하게 네. 상담 그럼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